앞불사 손흥민 괜히 뛰었다. 토트넘 참사급 경기력. 갈라타사라이의 2에서 3패배. 오시멘 멀티골. 토트넘이 튀르키예 원정에서 패배하고 말았다. 손흥민이 뛰었지만 토트넘의 경기력은 참사급이었다. 대패를 당하지 않아 다행인 경기였다. 토트넘은 8일 오전 2시 45분 한국 시각 튀르키예 이스탄불의 네프 스타디움에서 열린 갈라타사라이와의 2024에서 2025 시즌 유럽 축구연맹 우에파 유로파리그 UEL 리그 페이즈 4차전 경기에서 2대3으로 패배했다. 이번 패배로 토트넘은 5위로 하락했다. 토트넘은 손흥민을 중심으로 프레이저 포스터, 페드로 포로, 라두 드라구신, 벤 데이비스, 아치 그레이, 루카스 베리발, 이브 비수마, 제임스 메디슨, 브레넌 존슨, 윌 랭크셔를 선발로 선택했다. 벤치에는 도미닉 솔랑케, 데안 쿨루셉스키, 파페 마타르사르, 로드리구 벤탄쿠르, 데스니티 우도기에 이어 토트넘 유스들이 대기했다. 이에 맞서는 갈라타사라이는 페르난도 무슬레라, 다빈손 산체스, 마우로 이카르디, 드리스 메르텐스, 루카스 토레이라, 빅터 오시멘 등 최정예 명단을 구성했다. 전반 2분 토트넘이 첫 번째 기회를 잡았다. 존슨이 랭크셔 쪽으로 단번에 연결했다. 랭크셔가 슈팅을 시도했지만 산체스 6탄 수비에 막혔다. 토트넘이 전반 6분 만에 실점을 허용했다. 프리킥에서 그레이가 뒤로 걷어냈다. 뒤로 빠져있던 유누스 아크긴이 곧바로 슈팅을 날렸고 환상적인 궤적으로 토트넘 골망을 흔들었다. 토트넘이 실점 후 흔들렸다. 공을 소유하지 못하면서 갈라타사라이가 원하는 분위기로 흘러갔다. 토트넘은 후방에서 연이어 패스미스가 발생하면서 분위기를 잡지 못했다. 토트넘이 단번에 분위기를 바꿨다. 전반 19분 손흥민이 좌측에서 볼을 받았다. 수비수와의 경합에서 넘어졌지만 그레이가 곧바로 플레이를 이어받았다. 그레이가 존슨에게 정확하게 넘겨줬고 존슨이 다시 문전에 있는 랭크셔에게 보냈다. 랭크셔가 빈 골대로 밀어넣었다. 토트넘이 대형 위기에 처했다. 전반 25분 오시멘이 수비라인 사이로 정확하게 침투했다. 포스터와의 1대1 기회에서 오시멘의 슈팅이 막혔다. 2차 슈팅마저 빗나가면서 토트넘이 위기에서 탈출했다. 토트넘이 또 실점을 내줬다. 전반 30분 이번에도 또 볼 소유를 쉽게 내줬다. 침투하는 오시멘을 향해 크로스가 올라왔고 오시멘이 마무리했다. 하지만 오프사이드라 득점이 취소됐다. 결국 오시멘이 해결사가 됐다. 오프사이드로 아쉬움을 삼킨 지 1분 만에 다시 기회를 잡았다. 드라구신이 볼을 이카르디에게 빼앗겼다. 곧바로 오시멘에게 패스가 전달됐고 이번에는 오시멘이 오프사이드가 아니었다. 토트넘의 실수가 연이어 터지고 있다. 토트넘 후방이 정신을 차리지 못했다. 전반 38분에도 또 압박에 당했다. 순간적으로 또 오시멘의 움직임을 놓쳤다. 오시멘이 1대1 기회에서 포스터를 넘지 못했다. 토트넘이 오시멘에 탈탈 털렸다. 전반 39분 오시멘을 향해 환상적인 크로스가 올라왔고 오시멘이 깔끔하게 밀어넣었다. 토트넘이 최악의 전반전을 겨우 마무리했다. 손흥민은 후반전에 나오지 않았다. 엔제 포스테코글루 토트넘 감독은 지난 에스턴 빌라전처럼 손흥민을 관리해주기로 결정했다. 데안 쿨루셉스키가 들어왔다. 토트넘이 후반에도 수비가 안정되지 못했다. 후반 3분 포스터가 프리킥에서 평범한 공을 놓치면서 또 대형 위기를 맞았다. 벤탄쿠르가 몸을 날려 막아내지 못했다면 실점이었다. 후반 4분 메르텐스가 코너킥에서 아크긴에게 정확히 보내줬다. 아크긴의 대포할 슈팅을 드라구신이 머리로 막아냈다. 오시멘 제어가 전혀 안되고 있는 토트넘이다. 후반 6분에도 역습에서 오시멘을 놓쳤다. 메르텐스의 크로스를 오시멘이 헤더로 이어갔지만 하늘로 향했다. 토트넘 후방, 특히 드라구신이 압박에 정신을 차리지 못하면서 전혀 주도권을 가져오지 못했다. 또 오시멘이었다. 후반 11분 순간적으로 일마즈가 침투한 뒤에 오시멘에게 전달했다. 오시멘의 결정적인 슈팅이 포스터 발에 걸렸다. 토트넘이 오랜만에 공격 후반 13분 포로의 롱패스,
랭크셔가 받아 쿨루셉스키와 호흡을 보여준 후 직접 슈팅 기회를 만들었지만 골키퍼에 막혔다. 토트넘에 사고가 발생했다. 후반 15분 이미 경고가 있던 랭크셔가 무리하게 태클을 범하다가 두 번째 경고를 받고 그대로 경기장 밖으로 나갔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메디슨과 베리바를 빼고 파페 마타르사르와 도미닉 솔랑케를 넣었다. 토트넘이 연이어 실점 위기를 맞았다. 후반 17분 코너킥에서 아크긴의 대포할 슈팅을 포스터가 가까스로 막아냈다. 토트넘이 10명 이서 반격해냈다. 후반 24분 쿨루셉스키가 공간으로 빠진 포로에게 밀어줬고 포로의 크로스를 솔랑케가 감각적인 백킬로 마무리했다. 스코어는 2대3이었지만 슈팅 횟수가 무려 3대27로 차이가 벌어졌다. 참사가 나지 않아 다행인 토트넘이었다. 토트넘이 10명으로 잘 버텨냈지만 동점골을 터뜨리기엔 숫자가 부족했다. 결국 그대로 승부가 마무리되면서 토트넘이 갈라타사라이에 혼쭐이 났다. 2. 페예노르트 대선배. 황인범 비판. 기복 심하고 지시하느라 안 움직여. 때로는 끔찍해. 페예노르트는 7일 오전 5시 이하 한국 시간 네덜란드 로테르담에 위치한 스타디온 페예노르트에서 열린 2024에서 25시즌 유럽축구연맹 우에파 챔피언스리그 UCL 리그 페이즈 4라운드에서 레드불 잘츠부르크에 1에서 3으로 졌다. 이로써 페예노르트는 리그 페이즈 2승 2패를 기록하여 21위에 위치하게 됐다. 페예노르트는 전반전 종료 직전 선제골을 실점하며 끌려갔다. 이후 후반전 페예노르트는 높은 볼 점유율을 잡고 동점골을 노렸지만 오히려 추가골을 내줬다. 0에서 2로 뒤진 시점에 교체 투입된 아니스 무사가 추격골을 넣었으나 5분 만에 다시 실점하면서 완패했다. 페예노르트는 14번이 슈팅을 때렸음에도 한 골밖에 성공하지 못하면서 1에서 3으로 졌다. 황인범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선발 출전했다. 90분 풀타임을 뛰면서 패스 성공률 88%, 59분에 52, 기회 창출 2회, 공격 지역 패스 12회, 정확한 롱패스 4회, 리커버리 7회, 지상볼 경합 승률 29%, 7분의 2, 걷어내기 3회 등을 기록했다. 페예노르트의 패배로 인해 전체적으로 평점이 저조했고 황인범은 축구 통계 매체 판몹 기준 평점 6.8점을 받았다. 해당 경기 이후 황인범의 비판이 나왔다. 네덜란드 사커뉴스에 따르면 페예노르트 출신 빌럼 파나네엄은 나는 황인범이 아주 좋은 선수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는 팀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그는 페예노르트의 이익을 위해서 계속 뛰어야 한다. 황인범은 지시를 내리느라 스스로 멈추고 말았다. 볼을 놓치면 중원에 빈 공간이 생기고 많아진다 라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기복기 이상할 정도로 큰 편이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황인범이 벤피카를 상대로 정말 훌륭한 경기를 펼쳤다고 하더라. 지금 보면 상상도 못할 일이다. 때로는 끔찍했다 라고 덧붙였다. 황인범이 벤피카전 좋은 활약을 펼친 것은 맞다. 지난달 24일 UCL 리그 페이즈 3라운드 벤피카 원정에서 페예노르트는 3에서 1승리를 거뒀는데 황인범이 1등 공신이었다. 3선 미드필더로 선발 출전하여 뛰어난 경기 조율 능력과 수비 가담을 보여주면서 팀의 승리에 크게 기여했다. 하지만 파나네엄은 이후로 황인범이 잘츠부르크전 보여준 모습이 실망스러웠던 모양이다. 황인범은 이번 시즌을 앞두고 페예노르트로 이적했다. 9월 말 UCL 리그 페이즈 1차전 레버쿠젠전에서 데뷔를 마쳤고 이후로 모든 경기에서 선발로 출전하여 풀타임을 소화하고 있다. 3. 빈 골대 오른쪽 화살표 어디로 슈팅? 멀티골 만회에도 호평. 올 시즌 최악의 실수. 빈 골대에 공을 밀어넣기만 하는 상황에서 수비수를 향해 슈팅한 주앙 펠릭스. 실수를 무마하는 활약에도 호평을 들을 수밖에 없었다. 첼시는 8일 오전 5시 한국 시간 영국 런던에 위치한 스탬포드 브리지에서 열린 2024에서 25시즌 유럽축구연맹 우에파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 UECL 리그 페이즈 3차전에서 FC 노아의 8에서 0대승을 거뒀다.
이로써 첼시는 3연승을 달리며 1위로 올라섰고, 노아는 1승 2패, 승점 3점로 28위를 기록했다. 첼시가 일방적으로 몰아붙인 경기였다. 첼시는 전반 12분 토신 아다라비오요의 선제골로 일찍이 앞섰다. 불과 1분 뒤 마르크 기호의 추가골이 터졌고, 전반 18분에는 악셀 디사시가 득점에 성공하며 격차를 3에서 0으로 벌렸다. 이어 펠릭스의 멀티골과 미하일로 무드리크의 추가골이 터졌다. 전반에만 무려 6에서 0으로 앞선 첼시였다. 후반에도 첼시의 공세가 이어졌다. 첼시는 63%의 점유율을 기록하며 노아를 압도했다. 후반 24분 크리스토퍼 은쿵쿠가 7번째 골을 넣었고, 후반 31분에는 페널티킥을 침착하게 성공시키며 멀티골을 완성했다. 결국 노아는 한 점도 추격하지 못했고, 경기는 첼시의 8에서 0대 승으로 끝났다. 팬들의 얼굴에 웃음꽃이 필 경기였지만 호평을 면치 못한 선수도 있었다. 바로 펠릭스다. 펠릭스는 절호의 득점 기회를 어이없게 무산시켰다. 전반 5분 첼시의 공격 상황. 스트라이크 조지가 드리블을 통해 우측 박스 안까지 진입했다. 이후 문전의 펠릭스를 보고 크로스를 올렸다. 상대 골키퍼가 크로스를 차단하려 했지만 실패했고, 공은 펠릭스에게 향했다. 빈 골대에 슈팅을 밀어넣기만 하면 되는 상황. 펠릭스가 최악의 실수를 저질렀다. 펠릭스는 주발이 아닌 왼발로 공을 건드렸는데, 이는 우측 골대 바깥에 위치하던 상대 수비수에게 향했다. 공의 속도가 빠르긴 했지만, 공격수라면 넣어줘야 하는 장면이었다. 펠릭스는 머리를 감싸주며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다. 그러나 빠르게 실수를 만회한 펠릭스였다. 펠릭스는 전반 21분과 전반 41분 멀티골을 성공시켰다. 뿐만 아니라 첼시의 공격을 진두지휘했다. 축구 통계 매체 폼몹에 따르면 펠릭스는 90분을 소화하며 2골, 기회 창출 2회, 빅찬스 생성 1회, 유효 슈팅 3회, 터치 58회, 박스 안터치 7회, 드리블 성공 5회, 공격 지역 패스 9회 등을 기록했다. 매체는 펠릭스의 최고 평점인 9.2점을 부여하며 경기 최우수 선수 맘로 선정했다. 실수를 지워버린 활약상이었다. 그럼에도 팬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영국 매체 스포츠 바이블은 8일 펠릭스는 노아전에서 치명적인 플레이를 펼쳤다. 많은 첼시 팬들은 이를 두고 올 시즌 최악의 실수라고 평가했다. 펠릭스에게도 잊을 수 없는 순간이었지만 곧 실수를 만회하는 활약을 펼쳤다. 며 팬들의 반응을 설명했다.